그 소개자료를 제가 보니까 엄청 큰 트레일러 같은 데다가 네. 배터리를 엄청 집어넣고 뭐 공연이나 뭐 기타 그 전기가 필요한 곳에 가서 전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지금 현재는 그런 것은 디젤 발전기를 쓴다고 자료에 적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대부분 디젤 발전기를 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디젤 발전기가 근본적으로 워낙 시끄럽기 때문에 달달달달달. 네.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거보다 그래요? 더 시끄러워서 보통 이제 안 보이는 데다가 숨겨놓고 네. 쓰니까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고요. 네. 산업 현장에서는 건설 현장에서는 이제 주로 쓰고 있고 전에는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네. 대전에서 그 발전기 소리 시끄러워서 그 이제 주민이 네. 이렇게 그 공사 건설 현장 직원을 공격한 사례도 있었죠. 너무 시끄럽다고요? 예. 엄청 시끄럽나 지금은 보네요. 거기에 대한 방음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 시끄러운 건 변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반적인 이제 좀 그 안 좋은 점, 페인 포인트이고 뭐 실제적으로는 이제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는 게 문제죠. 그래서 보면은 1,500kW급 미만 발전기들은 환경 규제가 없어요. 네. 예, 우리 자동차는 뭔가 환경 규제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디젤차 같은 경우에도 뭐 유로 5, 유로 6 이런 식으로 있지만 우리가 조그만 스쿠터는 원래 없었잖아요. 그래서 스쿠터에서도 냄새 많이 나지 않습니까? 똑같이 발전기도 사실은 이제 산업기기 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네. 예, 결국에는 배출량이 굉장히 엄청나다는 얘기고 이제 그 이런 미세먼지나 아니면은 어떤 뭐 이런 에미션을 떠나서도 이제는 이제 CO2 문제까지 더 대두가 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글로벌로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18년도부터 많이 생겼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경유로 디젤 엔진 갖고 발전을 하던 거를 배터리로 대체를 한다. 그렇죠. 라는 개념이군요. 네. 배터리가 뭐 지금까지는 아직 비싸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한 3, 4년 뒤를 보면은 생각보다 비싸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은 아직 공장을 짓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아직 파일럿을 돌리고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것들이 다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가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군요. 구독형 서비스로 뭐 제공을 하시겠다라고 적혀 있는 거 봤는데 그건 어떤 개념입니까? 이 디젤 발전기 시장을 놓고 보면은요. 네. 지금 국내 시장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네. 제조를 하는 시장이 있고요. 네. 제조 시장이 뭐 약 한 2조 8천억 원 정도 됩니다, 연간. 네. 그럼 이제 발전기들이 이제 뭐 비상용 발전기라든지 여러 형태로 팔릴 것이고 그거 외에 이런 행사라든지 아니면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용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용도들은 매번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렌탈용으로 렌탈 사업자들이 사가세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저희가 배터리다 보니까 비쌉니다. 기존의 발전기보다는 많이 비싸요. 많이 그래서 얼마나 비쌉니까? 한 4배 정도는 비싼 거예요. 4배요. 예. 그러면 이제 디젤 발전기를 지금 배터리로 큰 배터리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네. 4배나 비싸게 주고 사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러면 이 디젤 발전기들 임대하시는 분들 또는 행사 기획사들이 편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구독 서비스를 만든 거죠. 이 제품 수명 자체는 10년이 넘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장기 구독 형태로 제품을 드리고 뭐 보증금 형태로는 기존에 갖고 계시는 디젤 발전기를 저희가 받든지 네. 그냥 보증금을 일부 적립받아서 이렇게 운영하는 모델을 만들었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사업을 언제 시작하셨어요? 이 지금 회사는 언제 설립했습니까? 저희 회사는 2020년 2월 달에 설립이 됐고요. 바로 2년 되었네요. 3년 됐죠. 3년 됐네요. 네. 만 3년 됐습니다. 네. 바로 이제 지난주 토요일이 저희 창립 기념일이었습니다. 2월 그래요? 4일. 네.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돼서 올해부터는 이제 상업화가 되는 이제 원년이 되고요. 네.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하고 있어서 네. 요 부분이 다 끝나기 전까지는 시장에 아직 완전히 그 보여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특례. 네. 그건 뭐예요? 그거 말이 어렵던데. 말이 어렵죠. 네. 그 여러 가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스타트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신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 법에 대해서 내용을 다 아시고 계시진 않는데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화를 하세요. 네. 근데 사업화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스케일업을 한 상태에서 법이 문제가 돼서 네. 이 사업을 진행 못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만든 제도가 그러면 너의 사업을 한번 나한테 얘기해 줘봐. 내가 보고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줄게.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해.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면은 이 부분을 우리 정부와 함께 해결을 하자라는 게 규제 샌드박스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임시허가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증 특례 같은 경우에는 법이 좀 많이 저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법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 그 사업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치자 그래서 기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떤 지역에서 실제로는 법에 저촉이 될 수는 있지만 그냥 그 기한 내에서는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법령 정비를 합니다. 실증을 실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증을 특례하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실증을 해서 이게 되게 사업하고 굉장히 좋고 이런 건 법을 바꿔야 될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걸 같이 법령 정비를 하고 이제 그다음에 임시허가 그다음에 이제 사업화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그럼 그 법령 정비는 누가 합니까? 어떤 부처에서 합니까? 저희는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업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네,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게 있고 산업부에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하는. 구체적으로 그 법에 걸리는 지금 현행법에 뭐가 안 되는 게 구체적으로 한두 개만 정도만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재밌는 게요. 네. 사실상 이게 그 대중들에게 얻는 혜택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을 해주는 건 당연히 배출가스도 없고 이산화탄소도 줄이기 때문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도 굉장히 이바지를 합니다. 단 우리가 이 전기 설비나 아니면은 이런 전력 설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법을 갖고 있어요. 전기사업법, 전기안전법, 그리고 한전에는 개통연기 기술기준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자, 기존의 전기는 어떻게 공급됐나요? 뭐 전기선 타고 오죠. 예, 다 네. 유선으로 공급이 되고 그 전기 시설은 어디 그 건물 안이나 이런 데 설치가 돼 있는 형태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동식이니까. 예,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법에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법에 저촉이 된다라기보다는 현행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었을 경우에 그 실제로 피해를 보는 건 이제 대중들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샌드박스 실증을 하고 있다. 네. 저희가 2개나 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저희 지금 이제 저희 본질인 에너지 모빌리티, 그러니까 네. 디젤 발전기를 대체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이게 이 정도 많은 양의 에너지를 이동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동 충전에 대한 수요들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다른 스타트업들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좀 용량이 작고요. 저희는 좀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이동 충전에 관련된 또 규제 샌드박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그 실증해보고 나서 법 재정비가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네. 만약에 이게 끼치는 영향이 악영향이 크다라고 하면은 법령 정비가 안 되죠. 네. 예,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오노스의 투자도 지금 일부 시드 투자도 받으셨죠? 네, 저희 시드 프리에이는 예, 동시에 받아서 끝났죠. 시드 프리에이 받으셨는데 그게 정비가 안 되면 투자자들 엄청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네. 지금도 저희가 시리즈 A 라운딩 중인데요. 네. 예, 그 부분에 대한 챌린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나 보죠. 그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든지. 그렇죠.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가 끝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예, 그럼 매출이 어렵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가져가고 저희가 해결해야 될 리스크인 것이고요. 베스트 시나리오로 대표님께서 그게 가장 빠르게 정비가 된다라고 봤을 때 그게 언제 정도 시점이라고 해요? 올해 7월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요? 네. 산업부에서는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동형 ESS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산업부에서 명칭을. 이 부분에서 저희가 처음 규제 샌드박스를 했을 뿐이지, 저희 다음에 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동 충전 서비스도 저희가 처음이 아니에요. 이미 앞서서 한 업체들이 한 3군데 정도 있습니다. 국내예요? 네. 그래서 네. 이미 규제 샌드박스 자체가 이동 충전이나 저희 같은 이동형 ESS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법령 정비가 안 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고. 될 거라고 보고 계시고. 그렇죠. 대표님은? 그리고 그거 네. 관련돼서는 계속 산업부랑도 협의를 하고 있고 한전하고도 협의하고 전기안전공사하고도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인 영향을 보게 되면은 긍정적인 부분이 많지 문제적인 부분은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보더라도 뭐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아는 기업 같은 경우에 18년도에 창업을 해서 이제 몇 대 가지고 시작하지는 않았죠. 지금 60대 이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뭐 작년에 우리나라 돈을 한 600억 정도 투자 받았고, 네. 또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보다 늦게 시작했고, 지금 이제 시제품 수준은 저희보다 한 1.5년 정도 격차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클라이밋 플랫지 펀드 통해서
1.1억 원, 1억 불 정도. 1,100억. 예, 한 1,100억? 1,500억 정도 되겠네요. 우리나라 돈으로. 예, 그 정도 투자를 받았죠. 그렇군요. 만약에 좀 조금 왜 7월로 보시는 거예요? 7월에 뭐가 있어요? 아, 실증 승리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 7월이 딱 정해져 예, 사업 개시일서부터 2년간입니다. 아, 거기 안 되면은 좀 연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얼마나 1년 연기되는 거예요? 뭐 2년 연기되는 거예요? 그건 이제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아, 그래요? 뭐 한 3개월 더 해보겠다, 6개월 더 해보겠다, 네네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법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이게 다 정비가 됐으니까 이제 이제 실행합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공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도 돼야 되겠고 뭐 그 안에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저희는 임시 허가로 넘어가면은 그 사이에는 또 이제 제품을 또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일단 넘어야 사는 그거 하나 이제 먼저 넘어야 우리가 실제로. 네, 그렇죠. 나머지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어떤 배터리를 소싱하는 부분들은 이미 다 해결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터리면 그냥 돈 주고 사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은 공급자가 드라이브하는 시장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저희가 쓰는 배터리는 일반 상업용 배터리들은 아니에요. 원통형이나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네. 저희는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뭐 어떤 파우치형이라든지 뭐. 네, 저희는 파우치형하고 이제 각형 이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고요. 네.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BMS 관련돼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지금 개발한 배터리 팩도 각형이 하나 있고 파우치 타입도 있습니다. 하나로 통일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수급 안정성이 떨어지겠죠. 근데 그러면 개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또 뭐 여러 가지 뭐 프레임 짜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뭐 그거는 가급적 최대한 공용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는 있고 근데 이제 팩터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고 있는 시장 자체가 저희가 배터리 팩을 개발해서 저희도 쓰지만 저희 인디고라는 이런 그 뭐 거대한 보조 배터리에도 넣을 거기도 하지만 네. 실제로 이제 전기 추진 선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기차 개조 시장 쪽으로 좀 선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네. 한 3가지 팩터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은 배터리를 와서 어디 차에 넣습니까? 차 뭐 뒤에 트레일러 같은 데다가 뒤에 뭐.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 그 사용후 배터리 시장 보시면 전기차 배터리 띄워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전기차 배터리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럼 거기 어떻게 이동을 하죠? 뭐 이제 크레인이나 이런 기구들을 이용해서 하죠.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차에 그냥 실어서 걔가 그냥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전기를 꽂고 쓰는 게 아니고. 저희가 배터리 팩을 만들고요. 네. 그 배터리 팩을 여러 개를 집합을 해서 하나의 그런 그 이동형 ESS 형태의 에너지 모빌리티를 만드는 것입니다. 네모나게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필요한 데다가 갖다 주시는 겁니까? 예. 저희가 2가지 타입이 있어요. 네. 이제 컨테이너처럼 생긴 게 하나가 있고, 네. 이런 건 이제 산업용이나 이제 많은 에너지를 쓰는 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화물차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요건 이제 빨리 가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것들. 이런 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도로도 달려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용에는 많은 양의 배터리가 들어가진 않고요. 예, 보통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이 컨테이너형 이런 2가지로 좀 나뉘어 있죠. 그리고 또 저희가 이게 병렬 운전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대만 가지고 서비스하는 게 필요하다라면은 이제 뭐 여러 대 동시에 연결을 해서 출력을 더 높여서 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게 지금 용량이라는 이런 것들은 다 정해져 있습니까? 예,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마켓에서 정해놓은 용량은 50kW 제품하고 250kW 제품 이렇게 2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250kW랑 50kW 정도면 네. 어떤 데서 쓸 수 있습니까? 50kW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뭐 코로나 끝났잖아요. 그래서 행사들 시작하니까 네. 뭐 저쪽 그 한국관광공사나 뭐 인천관광공사 행사들에 이제 직접 투입해서 써봤습니다. 네. 큰 행사에서는 한 3대 정도가 들어가야 되고요. 50kW짜리가요? 예. 3대에서 5대 정도 필요하고. 그건 전기는 불 켜고 뭐 마이크 소리 음향하고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음향하고 네. 조명이 부하가 크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무대 같은 경우에 좀 멋있게 해놓으면은 LED 스크린이 워낙 크니까 네. 그게 좀 가장 많은 전력원이고요. 네. 그래서 작은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대 50kW 한 대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고요. 보통 2-3시간 정도 이렇게 돌릴 수 있나 보죠. 한번 저희가 완충하게 되면은 저희 경험상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이틀에서 3일 쭉? 네, 재충전 안 하고요. 재충전 안 하고요? 예, 그래서 뭐 행사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네. 저희가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들어가는 설비들에 대한 리스트하고 그 사전 계획을 짜요. 그래서 전력을 얼마큼 쓸 건지 미리 포캐스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인디고가 대수가 맞춰 들어가니까 네.
뭐 현장 여건이나 이런 거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정말 큰 전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250kW급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케이스는 없고요. 없었습니다. 그럼 일단 50kW짜리를 여러 개 만들. 네, 지금은 여러 대 놓고 여러 군데 배치해서 쓰고 있죠. 몇 개나 있어요, 지금은? 50kW짜리 차량형이 지금 3대가 있고요. 차량형이요? 예, 지금 2대를 더 만들고 있습니다. 그 차가 가서 그냥 걔가 그냥 전기를 공급하는 겁니까? 네. 그럼 걔는 충전 어디서 해요? 저희 스테이션에서 충전을 하거나 그 본사에 있는 스테이션이요? 네네네. 네. 아니면은 성급하면 이제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하죠. 아, 가까운 전기차 충전소요? 예, 저희가 타사 제품들하고 좀 이제 그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제품들하고 다른 게 네. 저희가 입력을 AC/DC를 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출력도 AC/DC가 다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뭐 축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스마트 시티가 좀 더 많이 활성화되고 나면 네. 그 LVDC로 이제 배전 쪽이 다 바뀌었을 경우에 거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는 해놨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쨌든 저희 제품의 좀 특장점은 뭐 얘를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전력을 꺼냈을 때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개발하는 게 좀 특징이죠. 저희 회사도 이런 데서 이제 세미나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물론 전기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전기 꽂고 하는데, 만약에 외부에서 우리가 한다. 그래서 50kW짜리 하나 빌리려면 돈을 얼마나 내야 됩니까? 저희가 가격을 저희가 결정하지 않고요. 네. 그 기존의 디젤 발전기 임대 회사나 아니면은 그 행사 기획사들 가격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고객이 엔드 유저들이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그렇군요. 실제로 행사 기획사나 아니면 이 디젤 발전기 운영사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시장을 부수면서 들어가서 경쟁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기껏 해봐 1년에 이 디젤 발전기 렌탈 시장 2,700억 원 정도예요. 연해요. 예, 국내 시장이 그렇게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근데 그 시장에서 그걸 또 뭘 2,700억이라는 거는 디젤 발전기의 매출액 기준의 어떤 연간 임대료 기준입니다. 임대료 기준으로 네. 2,700억이요. 네. 그렇군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럼 이오너스로 다 대체가 된다라고 봤을 때 시장이 커집니까? 줄어듭니까? 그 시장 자체는 그 저희가 CAGR을 좀 보니까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니까 연 한 7%에서 10% 정도 그 증가는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게 발전 시장이요? 네네 발전기 렌탈 시장이 네. 그런데 그게 기존에 이제 행사나 아니면 뭐 방송이나 이런 쪽이 좀 국한돼 있는 거라 네. 지금 이제 전기차 충전 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른 그 신이동 전력 시장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도 몰랐던 시장이 UAM 시장인데요. 네네네. UAM 시장하고 특히 이제 이 전기 추진 선박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답이 없어요. 이제 모든 사이트에 이 전기 설비를 놓고 충전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전기를 싣고 다니면서 그거 나눠줘야 네, 된다. 결국에는 이제 저희 같은 솔루션이 필요한 것이고 이런 스타트업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대기업들도 준비하고 있는 거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럼 아까 그 디젤 발전기를 대여해주는 그런 그 업자들 대상으로 이제 사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받고? 저희가 협의한 게 이분들이 그 이미 대중에게 받고 있는 렌탈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세일즈 가격으로 엔드 가격으로 맞춰놓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분들이 이제 수익을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조절을 하죠. 아, 그렇겠네요. 근데 실제로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전기가 싸지 않습니까? 한전이 적장할 정도로 전기는 굉장히 쌉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네. 근데 발전기를 돌리려면 기름을 떼야 되죠. 네. 기름값의 2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기료가요? 네. 그렇군요. 이래서 답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전기료가 좀 올랐는데도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IR 자료에는 이제 90%라고 표현을 합니다. 90% 절감을 한다고. 아니 실제로 10메가와트시 정도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네. 10메가와트시를 발전기를 돌려서 공급하면 6,400리터 정도 기름이 필요해요. 한 1,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거를 충전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전 경부와 요금으로 충전을 하면은 사실은 100만 원이 안 됩니다. 예. 전기료가 급등하기 전까지는 54만 원이면 됐죠. 결국에는 이제 발전기 사업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원가들이 있겠지만 연료 비용을 굉장히 많이 상쇄를 하고 심지어는 그 화석 연료를 안 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산화탄소를 그만큼 줄이겠죠. CO2 배출도 줄 수 있다. 예, 쓰시는 입장에서는 일단 소리가 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실증이 잘 돼서 7월에 네. 이 법령이 제정비 된다라는 가정 하에 올해 매출이 날 수 있습니까? 올해 매출이 나죠. 이미 구매하시기로 하신 고객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럼 지금 그 실증이 통과
하는 걸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고도화를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래요? 디자인도 새로 상업 디자인 만들어서 뭐 레드닷 어워드에도 출시할 준비도 하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새로 만드는 것들은 형태도 좀 변경하고 있고 실제로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 상에서 마음대로 팔 수 없는 것뿐이지 저희 지역 안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보니까 이미 작년에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디젤 발전기 렌탈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제 세일즈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거기한테는 파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상태로도 뭔가 구독하게 뭔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그분들이 저희 제품을 구독을 하시거나 구매를 하셔야죠. 구독하거나 구매를 한다. 네. 근데 그분들이 고객한테 파는 건 또 별도의 문제인 거고요. 고객한테는 서비스를 하죠. 네, 서비스를 하고. 네. 그렇군요. 구독이 많을까요? 판매가 많을까요? 판매가 많을 겁니다. 판매가요? 예, 구독은 사실 저희가 데이터 취득 때문에 사실 하는 서비스라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도 계속 고도화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 정보를 계속 취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모델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구독 모델을 계속 좀 보다 보니까 저희 내자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 너무 험불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많이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군요. 왜냐하면 저희가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고객들이 살 때 어차피 금융을 이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게 뭐 팩토링 할부가 되셨든 아니면 뭐 리스가 되셨든 뭐 렌트가 되셨든 그것들이 이제 전문 회사들이 있으니까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50kW요? 아까 50kW라고 하셨잖아요. 그 50kW는 자꾸 제가 가격을 여쭤봐서 죄송한데. 예, 가격은 저희가 이제 시중가는 2억을 잡아놨습니다. 50kW씩. 예. 그거 하나 만드는데 원가는 얼마나 듭니까? 글쎄요. 배터리도 들고 와야 되고 안에 BMS도 꽤 많이 들죠. 예, 꽤 많이 드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올해 출시가 시작될 때는 굉장히 많이 좀 프로모션을 좀 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한다라는 게 조금 저희 원가에 판단 얘기죠. 그렇군요. 원가 또는 원가보다 좀 미치게. 이익률은 얼마나 돼요? 이익률은 저희가 포캐스팅 해놓은 거는 연간 한 17%에서 18%, 88% 정도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런 실증 사업에 뒤이어서 뭔가 이동식 에너지 장치에 대해서 뭔가 실증 사업을 신청한 회사들도 많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한 뭔가 기술적인 배리어라고 해야 됩니까? 장벽은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 제일 클 것 같고요. 네. 결국엔 배터리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컨버팅하고 인버팅 할 수 있는 전력 변환 기기들 쪽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걸 또 통합 제어할 수 있는 그 안에 이제 PMS라는 아이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를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제 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총체적인 인티그레이션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ESS를 한 10년 정도 R&D를 했었어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 팀원들도 그렇고 이제 ESS나 배터리 쪽을 잘 아니까 이게 쉽게 접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배터리 쪽을 잘 하신다라고 해서 하기도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뭐 ESS만 잘 하신다라고 해서도 또 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경쟁력을 가져가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 자체를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생산을 하기 때문에 팩 자체를요? 네. 배터리 팩을. 네네네. 저희가 이 배터리 팩을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개조 시장이라든지 전기 추진 선박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도 판매를 예정이라서요. 네. 이런 게 좀 기술적인 장벽이 될 것 같습니다. 특허 등록이 상당히 많이 돼 있는 것 같던데. 네. 특허 등록이 쉬운 건지, 아니면 어디서 많이 사오신 건지, 2년, 3년 됐는데. 어려운 질문을 하시네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네. 저희가 이제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시드를 받았지만 네. 저희 못지않게 특허 내시는 기업들이 꽤 되시고요. 그래요? 저희가 또 다른 엑셀러레이팅 받을 때도 네. 저희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 특허가 얼마나 되죠? 등록된 게? 저희 등록된 거는 총 21건이고 허허, 3년인데. 21건 중에 저희가 외부에서 이전받은 거는 3건입니다. 나머지는 저희가 실제로 출원해서 등록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출원돼 있는 것들이랑 미국 특허 지금 진행되는 것들 다 합치면은 42건입니다. 물론 뭐 우리가 특허 검색 가서 이제 회사 이름으로 찾아보면은 특허 등록된 것들이 나올 텐데 대표님 보시기에 그 지금 등록된 20몇 건 그 특허들 다 핵심 특허입니까? 저희가 이제 IP 포트폴리오 전략을 창업 초기에
페이지 단위로 좀 짰어요. 그래서 길목 특허 전략을 먼저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원천 특허로 가자라고 좀 짰습니다. 네. 초기에는 기업 성장에 훌륭한 팀원들이 모여 있지는 못해요. 특히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그건 저희는 원천을 좀 후반으로 하고 지금 원천 기술 특허 쪽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앞서서 많이 한 15건은 길목 특허 부분들이에요. 예를 들면은 네. 무슨 뭐 지금 저기 뭐 차 불 끌 때 이렇게 임시 수조 만드는 거라든지 그렇죠. 네. 예, 뭐 아니면은 저희가 ESS를 이동용으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분산 자원의 어떤 그 유연성 자원으로 활용한다라든지 이걸 병렬 운전하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산업부에서 규제 샌드박스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사업법에는요. 네. 이런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을 하거나 방전을 할 때 요금이 똑같은 종별 요금이어야 됩니다. 예, 여기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게 저희가 만약에 전기 요금이 싼 데서 충전을 해서 굉장히 전기 요금 비싸게 내는 데 가서 방전을 하면은 요금제가 다르잖아요. 예. 예, 이거 법을 어기는 게 돼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커요. 그래서 우리 예. 단일 구간 아니에요? 달라요, 다? 디젤 발전기로 쓰는 거는 네. 실제로 이 계통에 연계돼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서 제품을 만들겠지만 이걸 구매하신 분이 네. 그런 비도덕적인 용도로 쓰실 거는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아, 지역별로 전기료가 다 다른가 보죠? 아, 지역별이 아니라 계약할 때, 한전하고 계약할 때 요금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싸게 충전하고 비싼 데 가서 네, 방전을... 극단적인 예로 농업용 전기는 굉장히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걸 네. 충전해서 뭐 산업용 을 선택 2인데 우리가 피크 타임에 거기서 방전을 한다. 편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사실상 편익은 얼마 안 돼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편익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법적으로는 예,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뭐 특허들이 그런 것들 특허는 그러면 그런 거를 뭔가 안 되게 뭔가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특허들에 대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 가격대가 다르면은 못 쓰게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충전하는 전력과 방전하는 전력의 요금제가 달랐을 경우에 이거를 전부 다 미저링을 하고 자동으로 판별을 해서 네. 이거를 뭐 보상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근데 그 대상은 이제 한국전력공사가 되겠죠. 예, 이런 식의 특허들이 있죠. 대표님은 지금 회사 창업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ESS만 10년 넘게 팠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ESS 기술을 네.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군요. 저희는 이제 저나 저희 팀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연축전지서부터 ESS를 해왔기 때문에 몇 년 이렇게 10년 했다고요? 예, 저희가 2011년도서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서 ESS를 하면서 그 미래 시장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미래 시장이 저희는 이제 이 에너지 모빌리티였던 거죠. 저기 소개 자료 보니까 한국전력발전 대표님 하셨고 KCS 글로벌 대표 하셨는데 둘 다 ESS 하던 회사였습니까? 관련된 회사입니다. KCS 글로벌이 제가 전에 운영을 하던 ESS 전문 회사였고요. 그 한국전력발전은 대전시하고 협약한 에너지 효율화 체계 구축 사업자입니다. 그 대전시를 상대로. 그래서 그 당시 대전시장님하고 협약을 하고 대전시청에 ESS 설치하고 그거 가지고 금융 모델도 국내 최초로 만들었었고요. 네. 그런 그 시범적인 SPC입니다. 지금은 좀 물러나 있는 상태고 네. 거기에 참여했었던 이제 주주분들이 다 에너지 신산업을 이끌던 회사들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 다 드리고 저는 물러났죠. 거기는 자본 잠식 상태던데 지금은. 수익이 나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급여를 받고 한 건 아니고 네. 다들 이제 뭐 우리가 에너지 신산업의 유니콘이라는 회사 또 이제 관련된 회사들이 같이 모여서 의기투합해서 네. 프로젝트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SPC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아, 그렇군요. 올해부터는 저 흑자로 돌아섰을 겁니다. 그래요? 자본이 잠식이 된 거는 ESS 화재 때문에 가동 중단을 강제로 시켰잖아요. 네. 2년간 뭐 빚은 계속 상환을 해야 되고 투자비는 그렇죠. 이제 빚이니까. 네. 근데 실제로 가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됐었던 것이고요. 지금은 괜찮아졌을 겁니다. 그 화재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지금 그 하시려는 사업에 그런 어떤 안전상의 어떤 우려, 뭐 차도 뭐 불이 났다 그러고 어디 뭐 충전 중에 뭐 ESS도 뭐 조금 시간이 흐르긴 했지만 그런 사고들이 좀 많이 나와서 이것을 좀 활용하시려고 하는 서비스 최종 고객 입장에서는 약간 우려를 좀 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연료를 가져가야 돼요. 네. 저희는 배터리를 가져갔어요. 네. 쉽게 말해서 배터리라고 안 하고 배터리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디젤 기름을 경유를 들고 갔어요. 네. 자, 그냥 배터리와 이 디젤 연료만 놓고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근데 고객한테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뭐 그래서 이거 원론적인 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을 때 네. 예를 들어서 가솔린을 넣을 때 여기서 나오는 유증기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은 인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주유라는 행동을. 근데 사고가 나지 않잖아요. 그만큼 얘에 대해서 객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주변에서 담배 같은 거 안 피죠. 못 피게 법으로 돼 그러니까 있죠. 필 수가 없죠. 네. 그리고 네. 다 아시죠? 그 담배 피면 불난다라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배터리도 똑같아요. 네. 배터리도 에너지 저장체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게 화재로 보이는 것 뿐입니다. 다만 그 에너지를 방출하는 표현이 얘는 그냥 일반적인 화재고 오히려 이런 그 연료들은 폭발에 더 가깝죠. 속도가 더 빠르니까. 네. 위험성은 사실은 배터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만 사용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저도 늘 얘기하는 거지만 리튬이온 배터리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네. 개발된 지 이제 고작 30년 됐고 우리나라에서 ESS로 활용된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네. 그나마도 사업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그럼 뭐 논바닥에 그냥 ESS 방치해놓고 그냥 뭐 관리도 안 되는데 뭐 사고가 났다라고 뭐 얘기해서 사실은 관리 문제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많이 나왔던 거죠. 사실이 맞죠. 우리가 이제 배터리 화재는 지금 노트북 쓰고 계시지만 이거 불날까봐 걱정되십니까? 안 나죠. 안 되죠. 네. 그러나 우리 몇 년 전으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옛날에 뭐 노트북 화재 영상도 많이 돌아다니고 했었죠. 네, 노트북 불 많이 났었고 심지어는 우리 그 삼성 갤럭시 노트 화재도 굉장히 컸었죠. 네. 예, 지금 그런 게 우려가 됩니까?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고객 입장에서 그런 시기에 혹은 투자자 입장에서 그런 시기에 뭔가 우려가 나타났을 때 이제 대표님이 어떻게 회사에서 어떤 우리는 뭐 어쨌든 이런 안전장치가 있고 뭐 기술적인 걸 좀 설명해 주시길 원해서 이제 좀 질문 드린 거거든요. 기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배터리를 잘 이해하고 배터리가 힘들지 않게 해주면 돼요. 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무리하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화재가 많이 났었던 것들은 배터리를 너무 무리하게 사용해서 난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일부 환경이 조성이 안 돼서 또 거기에 그 화재가 촉발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지 실제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컵에다가 비유를 하겠습니다. 얘가 성능이 여기까지였었습니다. 쓰면 쓸수록 이 성능은 점점 줄겠죠. 근데 이 줄은 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성능은 무조건 얘는 샀을 때 이만큼이었으니까 이거 쓰겠어라고 하면 얘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스스로 나는 여기서 포기할래 라고 하겠죠. 지금 화재가 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산업부에서는 ESS 화재 이후에 사용률을 낮췄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화재는 지속되고 있어요. 이게 사람은 아프고 이제 번아웃이 돼서 좀 쉬면은 다시 돌아오죠. 근데 이런 기계나 물건들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보다 충방전 횟수로 보면 ESS가 횟수가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월등히 많죠. 네. 1년에 250회 정도 완전 충방전을 합니다. 자동차는 그 정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번 완충하면 한 400km 가잖아요. 그럼 그걸 다 써서 한번 충전하면 그게 원사이클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완충을 하고 다시 완전히 다 떨어서 재충전할 때까지 보통 일주일 이상 걸리지 않나요? 그 정도 걸리죠. 1년에 100사이클 넘기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1년에 100사이클이라 하더라도요. 그럼 400km 곱하기 100이니까 4만 킬로를 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오너스에서 렌탈하거나 판매한 그 배터리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나 이런 서비스들도 같이 해주시는 겁니까? 당연하죠. 저희 제품 특성상 이동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제인 거군요. 네네. 결국엔 얘는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락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게 결국에 이제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기술 중에 하나일 겁니다. 2021년도에 제가 회사 그 재무제표를 좀 보니까 매출이 7억 8천에 영업이익 1억 정도인데 이런 그 초기에 나온 매출이나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저희가 보조 사업으로 이제 아리백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아리백 서비스요. 네. 뭐 대충 기사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아리백 상업 서비스는 저희가 최초로 오비맥주랑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비맥주의 뭐 8.25메가짜리 태양광 프로젝트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예, 그거 외에도 지금 뭐 다른 고객들 대상으로
예, 똑같은 이제 서비스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컨설팅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를 차려서 처음 시작할 때 기술을 가지고 R&D를 해야 되는 시간은 3년 이상이 필요할 것이고, 그러니까 투자나 대출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네. 저희 이제 제조업이다 보니까 투자가 굉장히 많이 실서 투자나 인력 투자가 많이 돼야 되다 보니까 네.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과거 ESS 사업을 하면서 동남아 쪽 CDM 사업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태양광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했던 경험들이 있어서 예,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예, 이런 사업을 좀 보조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도 한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하셨던 겁니까? 작년은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해는 어쨌든 하반기에 그게 되냐 마냐로 네. 실제 올 하반기는 꽤 많이 이제 매출이 나와야죠. 그러니까, 저희가 IR 할 때도 굉장히 큰 숫자를 보여드리고 있고, 이제 안 믿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안 믿으시는 게 더 좋기도 하고. 누가 안 믿습니까? 투자자들이요? 예, 투자자들이 안 믿지 얼마를 않을까. 얘기하셨습니까? 아, 저도 숫자 본 것 같은데 이 소개 자료에서 조 단위로 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올해 한 200억 정도 잡아놨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실증 사업 통과된다라는 가정하에 그렇던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아리백 서비스 사업 자체가 요새 올해 좀 많이 늘 거라서 이제 그쪽 매출이 더 클 거고요. 실제로 저희 이제 요 에너지 모빌리티 쪽에서는 네. 몇십억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한 2, 3년, 3, 4년 뒤에 매출 목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 2025년도에는 1조 매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인디고 서비스 인디고 제품 판매가 대부분일 거예요. 판매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한 대에 2억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1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5천 대만 팔면 됩니다. 5,000대. 그러면 이제 저희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이나 이커머스하고는 좀 다른 게 자동차 회사처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어차피 5천 대 만들려고 사업하시는 거 아니고. 아까 저기 뭡니까 그 디젤 발전기 시장 규모가 2천 글로벌 시장 자체는 한 62조 정도 됩니다, 연간. 그럼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다 해외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2025년에 그렇죠. 저희가 지금 미국에는 작년에 이미 캘리포니아 지사는 설립을 했고요. 저희가 올해서부터 네트워킹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공장 부지를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4년까지는 공장을 좀 미국 쪽에서 돌릴 거고요. 미국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법적인 어떤 이런 뭐 없던 서비스이기 때문에 뭐 정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법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 법을 제정을 하거나 관리하는 이제 방식이 좀 다르죠. 한국은 네. 이제 포지티브하게 좀 관리를 하고 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미리 법을 만드는 게 한국인 거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용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을 만들죠. 그래요? 예, 이런 차이들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미국은 바로 가서 팔 수 있다. 예, 그렇죠. 지금 뭐 저희가 태핑하는 회사들도 꽤 있고,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은 이미 이제 뭐 스타트업 하나가 나와서 이미 뭐 1억 불 이상 투자를 받은 상황에서 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치는 저희 거에 비하면 좀 아직은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여지가 많이 있죠. 지금 투자 라운드가 프리 시리즈 A. 지금 그냥 시리즈 A라고 합니다. 금액이 시리즈 크다 보니까 뭐 별로 이 시리즈를 붙이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드랑 프리 A도 한 달 이내 차이를 이제 동일 밸류로 진행하는 시드하고 나서 바로 A. 예. 그렇군요. 얼마 조달하셨어요? 그동안 조달하셨던 거는? 조달을 아직 못했고요. 아직 못했어요? 예, 저희가 100억 모금한 것을 좀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시드하고 기존 조달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는 14억 받았습니다. 14억 투자를 받으셨고 지금은 한 100억 정도 네. 조달하려고 하신다고요. 그 조달 받으시면 어디 활용하실 겁니까? 저희 이제 제조 라인을 만들어야죠. 제조 라인을요. 예, 지금은 저희가 개발도 다 하고 이제 네. 생산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네. 다 외주 생산하고 있어요. 없죠. 뭐 스타트업이 뭐 답이 없죠. 그래서 공장은 이미 확보를 해서 공장 안에서 저희가 이제 사업 준비는 하고 있는 것이고 공장은 어디다가? 군포에 일단 군포요?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저것 여쭤봤는데 바로바로 빠르게 답변해 주셔서 궁금한 점이 좀 풀렸습니다. 2025년에 1조 원 되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는 뭐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올해 7월에 그 실증 사업 통과하기를 또 네. 잘 저희도 바라보고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